안녕하세요. 은주클립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고아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쓰신 이성남 장학사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모시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저의 오랜 구독자이시기도 하시고 네. 선생님께서 교육 전문직 준비하시고 합격하시고 이 첫 번째 책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네. 쓰셨을 때도 되게 감명받고 리뷰도 쓰고 했었는데 네. 이렇게 두 번째 책 내시고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게 선생님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아, 네. 네.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또 교육 현장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이 되게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라는 책을 써주셔서 저도 선생님 덕분에 알게 된 게 많았어요. 독자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셨던 이야기가 네. 있으셨을 텐데.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사실 고아라고 하면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잘 사용하지 않는 말 아니면 미디어에서 주로 소재로 나오는 말로서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현재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교육 현장에도 보육원에서 보호 아동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부모님이 계셔도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을 보러 가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네. 그리고 만나러 갔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외로운 아이들이 아닌가 싶어서 그 고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책을 한 번 정도는 한번 써봐야 되겠다. 저의 삶을 제가 한번 되돌아보고 그동안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또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책을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이제 가져보았죠. 첫 번째 책이 나온 지가 2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것을 이렇게 사회에 좀 알려드리고 또 제가 성장하면서 교사로서 성장하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또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 좀 담음으로써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저의 삶이 누군가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좀 어떻게 보면 자랑하고 싶어서 쓴 것 같기도 하고. 예, 지나고 나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거든요. 보호 종료 아동. 네, 보육원에서 지내다가 퇴소한. 그 보호 종료 아동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알려줌으로써 이 아이들이 기술을 좀 더 배워서 사회에 나간다든지 아니면 대학에 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그러한 제도적인 어떤 개선점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을 책에 다 좀 적어 놓았습니다. 네. 나는 행복한 고아입니다. 이 책은 선생님께서 개인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셔서 굉장히 공감하셨다라는 분들도 많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독자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흔히들 보면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들었던 정말 힘들어하는 아이들, 뭐 차별당하는 아이들, 그리고 무심결의 아이들 보고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자신들이 그 아이들을 놀렸다거나 또 품어주지 못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뭐 처음부터 제가 소개를 못 드렸지만 우리가 살면서 뭐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불쌍해 보인다, 좀 힘들겠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왜 불쌍해 보이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 그 아이들이 힘들다면 무엇이 힘든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들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남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그리고 교사라면 잘 알지 못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천을 하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어떤 말을 아이들에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이 국가에서 아이들 돌봐주고 있지만 조금 더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된다.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저도 네. 제 제자들 중에 보호 아동이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네. 가정조사를 요즘에는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그냥 가늠을 하는 거죠. 음. 가정 환경이 어떻구나. 제가 아는 선에서는 보호 아동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있을 수도 있겠죠. 과연? 네, 과연. 보육원에 있는 아이가 아니더라도 할머니와 사는 아이라든지 또 엄마하고만 산다든지 네.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아이들도 보호 아동이라고 하나요? 보호 아동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주고 그렇죠. 예, 그 아이들 입장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것. 네. 예, 우리가 그 입장을 모르면 사실 그 아이가 지각을 했을 경우에 네. 학교에서 왜 지각을 했는지 이 아이는 말을 하기 좀 힘들 거예요 아마. 맞아요. 숨기고 싶은 것도 많고요. 네. 그 경우에 보호아동이나 그런 조금 힘든 가정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 아이들만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저도 한부모 가정의 아이나 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보살피시는 아이는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입장은 생활 모습 같은 것들은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기회가 별로 없고 또 보호 아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매체도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것도 많았고 또 이번에 두 번째 책으로 내신 이 부분에도 있지만 여기는 정체성의 문제, 네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표현할 때의 외로움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네. 그런 외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써주신 글을 읽으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단순히 보호 아동의 입장을 알게 됐다라기보다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된 느낌? 네. 저도 몰랐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인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인생을 얘기를 좀 하거든요. 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보육원에 21년 살면서 많은 어려움, 그 어려움들을 책에 이제 적어 놓았고 네. 정말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좀 저를 좀 봐주시고 또 다른 아이들도 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고아들을 통해서 인간을 배우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내 인생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그 아이들이 힘들지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버텨내고 견뎌내는 자신의 삶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배우고 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성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 예. 네. 선생님께서 그런 의도로 쓰셨다면 저나 또 읽으셨던 다른 분들께도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준 책인 것 같고요. 네.